자, 다음으로 김건희 방조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서 1심에서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심에 이제 그 우인성 판결 때문에 뭐 확실한 처벌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검이 한 조치인 것 같긴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러죠.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 이 예비적 공소, 그다음에 추가적 공소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애초에 공동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걸 먼저 판단하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적으로 방조범까지 판단해 달라. 이게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이고요. 선택적 공소사실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 달라. 네.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내란인지 외환인지 뭐 선택적으로 판단해 달라. 내란죄인지 소유죄인지 선택적으로 판단해 달라. 뭐 이렇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예비적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여튼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 근본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예비적 공소사실 갈 필요 없이. 왜냐하면 김건희 사건은 그러니까 다른 대법원 판례도 김건희 정도 행동을 한 사람은 다 공동정범이라고 이미 다 인정해 왔고, 그다음에 김건희보다 더 못한 일을 한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재판 받은 사람들, 예. 구속돼서 재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공동정범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김건희만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확정된 판결도 부정하는 판결을 지금 우인성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소심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게 맞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통정매매 그리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에 보면은 그 방조 혐의를 추가해 가지고 유죄와 무죄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과 공범 9명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 씨를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랬었죠. 예. 그게 이제 쩐주라고 해서 빠져나갔다가 그랬죠. 쩐주일 뿐이다라고 했다가 아니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건 맞지 않냐라고 해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돈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손모 씨는. 예. 근데 이제 김건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예. 다 연락하면서 서로 다 알고 지내면서 따로 또 받기도 하고 수익 나눠주기도 하고. 수익 나눠주자 몇 퍼센트. 시간 맞춰가지고 12시에 12시에 이런 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건 당연히 공동정범이지.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그 12시 브라보콘인가요? 그 노래를 12시에 들어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웃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가 유죄를 받게 된다면 네. 그 걱정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덜덜 떨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인데 2차 종합특검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유죄로 나오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은 아주 당연히 거긴 처벌 받아야 되고요. 예. 최재훈이가 또 부장검사였죠. 예. 거긴 뭐 다 처벌 받아야 되고 수사검사까지 다. 원희룡이 뒤늦게 출국 금지가 됐죠. 이건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왜 전 앞에 특검은 안 하고 지금 했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출국 금지부터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윤석열 검찰이 하는 짓이고 특검은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적에 이제 그 출국 금지를 사전에 해놓고 가는 거라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야죠.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왜 구부러졌는지 대부분의 증언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들도 얘기했고 공무원들 뭐 녹취한 것도 나왔고 뭐 그러니까 원희룡 그동안에 이제 어디 갑자기 원희룡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원희룡 뉴스에 안 나타난 지가 한참 돼. 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 권우현처럼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그 당시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뭐 정치적 생명을 건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또 특검 끝나고 나서 또 한마디 잠깐
쭉 나와서 한 적은 있어요. 예. 이렇게 특검을 탈탈 털었는데 내 얘기 나오더냐.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 왜 안 나와. 근데 이제 자기 처벌 안 받았다고 저 안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은 그 김건희 씨 기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황제 수사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많았죠. 뭐 휴대전화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받아놔야 되는데 뭐 왜 그걸 갖고 그러냐. 보안 경호상 필요한 일이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 나온 적도 있고. 하여튼 김건희를 둘러싸고 하는 해명을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았었어요. 예. 그저께 나온 그 반클리프 목걸이도 모조품이었다. 뭐 홍콩 가서 어머니 환갑적으로도 가짜를 사왔었다부터 가다가 안 받았다고 그러다가 또 받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참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 특검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안 그러는 게 정상적인 국가지, 그죠? 그렇죠. 안 그러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거를 다 윤석열이 때 봐준 사건인데 기존의 검찰이 다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수사를 시키면 제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아먹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고육책으로 그냥 특검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이 만약 유죄를 받는다고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물론 증거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긴 한덕수도 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네.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가들을 믿고 그들이 뭔가 진실을 밝혀내서 정의를 수호할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좀 허황된 모래탑이었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그거를 헌법재판소는 특히 뭐 형사재판처럼 뭐 증거가 뭐 많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재판하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지. 예. 근데 이게 기존에 그냥 판사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까 형사재판처럼 생각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다시 안 되게 뭔가 우리가 또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또 인식이 높아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장난 못 치게 또 예방해야죠. 다음은 김건희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인성 부장판사는 방조 혐의가 빠져가지고 그 네. 이후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검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동 정범,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당연히 공동 정범이라 생각해서 공동 정범만 밀어붙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 만약 방조 혐의까지 넣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이제 방조 혐의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우인성 판사의 판결 보면서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와, 도이치모터스를 이렇게 손망망이로 분노했는데 그때도 해석하기로는 방조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안 했어요. 예. 이 판단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를 했어요. 그때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시세 조정 행위는 시효가 도과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조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소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유보한다는 식으로 사실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은 다시 항고심에서는 다시 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심에서는 좀 달라질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이런 걸로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그런 유죄 입증을 한계가 있었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2심에서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 씨 같은 경우 역시 그렇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게 쩐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 이 손모 씨 이분이 유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범 혐의로 1심에서 지금 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김건희 씨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로 봐서 김 씨 당연히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 공판이 25일에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 붙였어요. 지금 워낙에 검찰개혁이랑 많은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너무 처벌을 가볍게 받았잖아요. 1년 8개월형이 뭐예요? 1년 8개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뇌물에 대해서도 받기는 했으나 그 대가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포괄일죄. 예,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가 재판부를 어떻게 판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구멍들이 요리조리 지금 많이 파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 갖고서는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만약 주가 조작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예. 영향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예. 조상환 전 4차장. 이 두 사람은 디올백 수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출금을 받았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쭉 다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미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희룡 전 지사도 출금 당했어요. 네, 금지됐죠. 그래서 그 네. 양평 고속국도에 대한 부분 김건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진했고 김건희 특검의 내부의 검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홍익표 정무수석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서면 안과 그 또 다른 수정안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타 그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두 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그래서 예전에 황제조사 받고 출장조사 받았던 김건희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라고 털어준 거잖아요. 사실 검사들이 털어준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줬고 그때 그 브리핑 생각나나요? 그 검사들이 왜 무혐의인지를 브리핑을 하는데 엄청나게 수시간 동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봐주기에 대해서 동조가 되고 부역을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창수 그때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예. 이분들이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기소하고 유죄로 재판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아니 이때의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과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검찰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무죄로 봐주기 논란에 있었던 그 검사들까지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라인이었던 그래서 부역했던 검찰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받고 이제는 본인의 그런 죄가를 책임질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